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블랙핑크가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전원 전속 계약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정고점 돌파 성공하고 이제 사상 최고치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숨고르기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넘어왔어요. 여기 35,500포인트 돌파 시도 정도만 하고 한 템포 쉬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움직임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쉬지 않고 올라간 다음에 쉽니다. 더 강하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사이버 먼데이 영향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단매가 한번 돌면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휴식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뭐 큰 휴식이 아니라 횡보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4,000 돌파한 다음에 14,400 사이에서 그냥 횡보하는 정도니까요. 자, 10월 고용 건수가 2021년 8월 이후에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고용이 안 좋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는 고용도 좀 불안해지기 때문에 종료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는 12월 FOMC 다음 주에 있는데 금리 동결을 9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동결되면은 금리 인상은 종료된다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지금 제로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 정도면은 내년 4분기 예상했었는데 3분기로 당겨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 된 다음에 상황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뭐 1분기까지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물가가 안정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 3분기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상황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500 공방 펼치고 있죠. 2,500 돌파한 다음에 그냥 눌림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주가 살짝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초까지 휴식이 나왔고 이제 반도체주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다른 섹터들 그리고 테마 섹터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왔죠. STO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오늘 뭐 웹툰 관련주라던가 뭐 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엔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쉬고 있다가 다시 올라올 타이밍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평가주죠. 뭐 이런 종목들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부터 시작해갖고 다시 한번 순환매 한 바퀴 돌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급 동향 양호했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스피 주식을 외국인지 매수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 기관에서 매수했는데 이것도 금융투자에서 샀는데 이거는 선물을 매도하면서 이제 들어온 이제 프로그램 물량이 좀 꽤 있기 때문에 이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외국인도 크게 매도하지 않았고 기관도 뭐 딱히 뭐 관심이 없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영국인이 매도한 만큼 이제 상호펀드가 매수했는데 그냥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상호펀드가 조금 들어와 주나? 상호펀드가 매수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상호펀드가 좀 들어와 주나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적인 흐름이 들어와야 됩니다. 뭐 1,000억 이상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인 흐름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뭐 딱히 크게 사거나 크게 팔진 않았는데 양매수가 들어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이 선물을 3,000개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쉬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이 선물 매수를 통해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이 파생 흐름을 만드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해지 정도만 했죠. 풋옵션 매수 요 정도는 해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콜옵션 매도가 나오는 것보다는 풋옵션 매수 약간 나오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콜옵션 매도가 나면 올라갈 때 방해가 되는데 풋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선물로 큰 수익이 나니까. 그리고 주식에서 큰 수익이 나니까 버려버리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좋은 수급이다, 더 빨라질 수 있는 수급이다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금액이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 그냥 모아가는 과정 정도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840 못 넘어갔다,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셀트리온 스퀘어 빼놓고는 1, 2 4, 5위가 다 2차전지 관련 쪽이다. 2차전지주가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거고, 대신 2차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환이 잘 돌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2차전지 섹터가 지금 쉬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 템포 쉬어야 더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쉬는 구간에서는 쉬게 놔두는 게 맞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반도체주 같은 경우 이번 주 초에 쉽니다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가 13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려감을 갖느냐? 아니요. 밀리면 뭐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더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준다라고 하면 고마운 기회고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72,500원 살짝 이탈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데 회복되면 날아가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PSB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거, 추세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살아나면 새로운 추세 만드는 종목이고요. SNS텍이랑 이제 FST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47,000원 요 중요한 구간이라고 했죠. 하루 어제 밀렸다가 다시 한번 47,000원 걸쳐놨습니다. 그렇다면 47,000원에서 여기서 양봉 하나 세워준다? 그럼 다시 추세 위쪽으로 올라간다. 가벼운 뭐 조정 정도로 마무리하는 거죠. 이건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기자분의 무지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공행진 펼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요 정도 구간 가면은 한 템포는 이제 숨고르기 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줘야 된다.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단일 감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쉴 때가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뭐 QRT라던가 뭐 이런 변두리 종목들도 슬그머니 좋아지는 모습이고, 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신규 상장주라서 뭐 딱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3만 원 구간 돌파 시도한 다음에 휴식 구간 예쁘게 잘 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반도체주 휴식 구간에 매수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종목도 뭐 3만 원까지 혹은 만약에 고점을 낮추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한 28,900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는 있겠죠. 요 정도까지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나 이런 기존에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종목들도 이탈했는데 하이닉스랑 그냥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만원 회복되면 또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PSK홀딩스나 자, 요런 종목들은 조금 생각보다 더 밀린 종목들이 있어요. 25,000원 아래는 요거는 좀 과하게 밀리지 않았나 싶은데 과하게 밀린 만큼은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솔브레인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중에서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렇게 눌림목 나오는데 4만원 부분은 너무나도 좋다.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기존에 금요일까지 해서 월요일 월화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좋은 모습 보였죠. 그래서 금요일까지 해서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급등한 다음에도 4만원 구간은 요 정도 눌림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한 구간이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생각보다 더 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26,000원에서 25,000원 뭐 이런 구간까지도 내려오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거 중심선만 넘어가면 다시 좋아질 수 있는데 27,500원이죠. 27,500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뭐 3만원 넘어가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또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과정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낮추면서 가도 어차피 25,000원으로 수렴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 조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면 3만원 넘어가면 또 새로운 추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구간이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더 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고점 돌파 시도한 다음에 이제 4만원 흔들기 나왔는데 4만원 아래 감사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DN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인데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오늘도 아래 꼬리 달면서 나는 쉬지 않는다, 수급은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죠. 이런 종목들 보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IS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9만원 회복되는 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아예 10% 이상 차이 나는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82,000원 아래 뭐 81,000원 아래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면은 9만원 넘어간 다음에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속도는 빨라지니까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빠르게 올라오면서 온디바이스 쪽으로 해서 엮여서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이제 23,000원 구간대에서 한번 저항받고 쉬고 있는데 2만원 들기 아주 좋은 구간이죠. 괜찮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요거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서 돌파하면 더 좋아지는 거고, 그냥 고점 두들겨도 지금 구간에서 15%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수익 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 요거는 이제 한번 껴서 이제 같이 말씀드리면은, 칩셋 미디어 이제 반등 세게 나온다, 증자이익 반등 세게 나온 다음에 지금 한 템포 쉬었죠. 오늘 오픈엣지랑 똑같아요. 저점 매수세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거 좋습니다. 위에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지 뭐 34,000원에서 35,000원 사이 돌파하는지 보긴 해야 되는데 이 구간만 넘어가면 좋아진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가 움직이면은 이 동생 섹터가 하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바로 MLCC인데요. MLCC는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전장 쪽은 뭐 들어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반도체 동생 정도, 반도체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주 살아나니까 삼성전기 뒤따라 올라올 수 있다. 뭐 진작부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사막 콘덴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랑 사막 콘덴서 같은 게 살아나고 있고, 그럼 여기에 뭐 뒤따라올 만한 게 원래 뭐 아모텍이라던가 요런 종목이 있는데, 요러고 너무 쉬고 있어서 수급이 없어갖고 요건 나중에 수급 들어온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대주전자재료나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엮여 있죠. 여기는 2차 전지하고 같이 엮여 있죠. 그래서 실리콘국제 쪽, 이제 첨가제 쪽하고 이제 대주전자재료랑 같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되긴 했어요.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MSC랑 엮이고 이제 첨가제랑 엮이면서 움직일 때가 됐고,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 양극재,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좋은 소식이 나왔으니까 뭐 엮여가지고 한번 또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 수급이 없으니까 조금 대기하고 있다가 수급 들어올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쪽은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아모텍은 아직 수급 들어온다라는 시그널도 안 들어왔는데, 코스모신 소재나 대주전자재료는 언제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다. 요 정도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동안 못난이 종목이었던 첨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해질 쪽은 너무나도 소외를 받고 있었죠. 전해질하고 분리막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올해 이런 움직임이었어요. 2013년에 그 상반기에 조금 올라간 다음에, 뭐 조금이라고 하기엔 그래도 한 50% 가까이 올라갔는데, 5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났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외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래도 양극재나 아니면은 뭐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10배, 15배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쉬고 있는 건데, 지금 첨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올해 시작 가격보다 반토막 난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럼 좀 너무 억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올해 시작 가격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적어도 이제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요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요런 흐름은 한번 내년 뭐 상반기 정도까지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첨보, 그리고 SK I 테크놀로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리막 쪽이죠. 그래서 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름쯤에 한번 올라오다가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요 구간이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저항 구간을 못 넘고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미국의 국채 이슈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에코프로나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전체적으로 밀렸고, 거기에 이스라엘 전쟁까지 나오면서 밀렸는데, 이제 다시 제자리 찾아가면서 최근에는 거래 대금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관심을 조금씩은 받고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관심 받기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하면 약간 작은 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SK I 테크놀로지와 첨보 같은 경우가 좀 저평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을 탈출할 가능성을 보면서 좀 보이는데, 거래 대금이 아직 부족해요. 모양은 잘 만들었으니까 이 구간에서 쉬고 있을 때 좀 모아가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5만 5천 원 전후되는 구간부터 해서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에코프로 BM은 이미 올라온 다음에 휴식 구간 정도인 거죠. 30만 원 정도면 또 감사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감사한 구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때 안 사셨다면은 30만 원 구간에서도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례 따라 올라온 다음에 30만 원 초반까지 다시 눌렸는데, 추세를 그냥 완만하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아주 강력한 추세에서 좀 더 완만하게 천천히 가는 추세 정도로 보시다가 추후에 각도가 올라가면 그때 수익률을 좀 극대화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LNF도 최근에 심상치 않아요, 모양이. 그러니까 20만 원만 넘어가면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추세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크게 안 밀리고 횡보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그 아주 큰 수익이 나는 구간은 아니까 한 5, 6% 정도는 양보하시고 20만 원 돌파하면 보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밀려줄 때 사거나. 근데 안 밀리고 있으니까 돌파할 때 사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넘어가는지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블랙핑크, 기존에 그룹 활동은 YG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하지만 솔로 활동은 각자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절반의 계약이라서 불안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엔터주에 전체적으로 뭐 최근에 있던 여러 가지 스캔들에 이어서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었는데, 다행히 전속 계약을 전원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만 원 구간에서 뭐 지금 올라갈 만한 이중 바닥성 모양은 이미 기존에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런데 5만 원 회복돼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완벽하게 해소하는 모양이죠.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중 바닥성 움직임 완벽하게 만들고, 여기서 쉬었다가도 되고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게 더 좋은 구간이니까 참고해가지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YG 좋아지니까 뭐 당연히 YG 플러스 같이 보는 거죠. YG 플러스도 당연히 좋아지면서 5,000원 바로 돌파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5,000원만 유지해주면은 YG 플러스도 계속 매매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좀 억울하게 눌려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뭐 마약하고 연루된 것도 아니고 스캔들하고 연루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왔다. 심지어 3분기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 엔터주들 다 사상 최고치 뭐 달성하고, 내년에는 음반 판매량도 좋고 해서 내년엔 더 좋아지고 월드 투어도 하고 다 좋아진단 말이에요. 방탄소년단이 솔로로 활동하는데도 지금 잘하고 있고, 이제 뭐 남은 멤버들도 다 군대를 가고 내년 뭐 중순 되면은 뭐 진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전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요즘에 뭐 좀 이제 양심을 지킨 뭐 군필 소년단이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내후년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원 군필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제 완전체 활동도 할 수 있고, 솔로로도 통한다라는 거 이미 확인이 되었죠. 그럼 내년 뭐 하반기부터는 이제 또 다시 솔로 활동하고, 지금 빈자리는 이제 뭐 동생 그룹들이 워낙 잘 메워주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뭐 S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카카오에 이 피인수 되는 게 무효화가 된다라고 하면 하이브가 또 다시 한번 나설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하이브는 지금 나쁠 게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SM 같은 경우도 이제 영향 받아서 조금 올라왔는데 요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SM보다는 뭐 SMCNC 같은 경우가 뭐 영향 받아갖고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좀 억울한 종목이죠. 여기까지 내려갈 종목이 아니었고 악재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었고, SMC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영향력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억울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볼 수 있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앞으로 더 좋아지는 종목인데 이렇게 바닥권에 있다? 그럼 디어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엔터주의 이 파생되는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꽤나 좋은 종목 중 하나로 꼽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JYP는 항상 깨끗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뭐 걸그룹 쪽으로 해가지고 집중하는 이런 모습, 뭐 그냥 근본에 충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큐브 엔터가 또 이제 바닥권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조금 더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충분히 늘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더 붙어줘야 됩니다. 더 붙어주면은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 2만 원대만 회복해도 지금 서운하진 않죠. 2만 원 부근만 와도 20%고 넘어가면 그 이상 되는 거니까요. 큐브 엔터도 볼만한 구간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었죠. 작년에 트위치가 한국의 이제 VOD 서비스 종료하고 이제 뭐 화질 같은 경우도 좀 낮춘다라고 해서 아프리카 TV가 이제 반사수에 받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작년에 좋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가 아예 한국 서버를 종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치 TV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스트리밍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더 ENM 같은 경우도 움직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게임 스트리밍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적인 아프리카 TV 그리고 뭐 유튜브 쪽으로 좀 나눠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프리카 쪽은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이 스트리머분들, BJ분들을 받으면 되는 입장이죠. 추가 수익은 당연한 거고요. 엄청난 성장이 또 기대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뭐 기대감이 있고, 이 부분을 또 이제 네이버에서 받아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이버는 이제 진출한다라는 거지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 트위치 스트리머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일부는 넘어가겠지만, 뭐 당장은 아프리카랑 이제 트위치 쪽, 유튜브 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 아주 좋은 이제 흐름 봤고요. 그리고 뭐 더 ENM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팝콘 TV라고 이름만 들어봤는데 뭐 여기랑 관련해 가지고 좀 움직였습니다. 이쪽으로도 많이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글쎄요. 저는 아프리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랑 유튜브 쪽으로 많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부가 네이버로 가고,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고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웹툰 관련주 이제 슬슬 볼만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웹툰 관련주
굉장히 멋지게 살아나고 있죠.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카카오랑 라인이 이제 1월에서 10월까지 글로벌 도서 만화 인앱 매출 1, 2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카카오 피코마가 6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가 1억에서 카카오 그룹이 약 7억 달러 7억 달러가 이제 카카오 쪽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쪽이 라인이 4억이고 이제 네이버 웹툰이 2억이라서 네이버 쪽이 6억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억 달러, 6억 달러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MBT 외에 뭐 DNC 미디어라던가 워낙 뭐 대작들이 많죠. DNC 미디어 말씀드리고 나서도 뭐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DNC 미디어, 미스터 블루, 그리고 뭐 키다리 스튜디오 뭐 이런 쪽 이제 덜 오른 종목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많이 오른 종목들 이제 MBT나 이제 DNC 미디어는 이제 한 차례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눌림목 기다릴 타이밍이고, 미스터 블루나 키다리 스튜디오 뭐 이런 쪽 아니면은 대원 미디어 요런 쪽까지 이제 순환하면서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 들어오는 거 이제 관심 종목 넣어놨다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반도체주와 함께 약간 눌리고 있는 쪽으로 이제 해운주 볼 수 있어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다가 뭐 내년에는 뭐 BDI 지수가 떨어지네 만에 있단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회복되고 있고 내년에 만약에 금리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고 해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해운주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뭐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좋아지는 게 당연해요. 물론 BDI 지수가 아니라 대한해운은 컨테이너 지수를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BDI 지수는 페노션인데 최근에 이제 HMM 인수 때문에 그 부분에 연루되면서 이제 페노션이 좀 약하고 대한해운 쪽에 그냥 수급이 몰린 것 뿐입니다. 사실은 컨테이너 쪽이 최근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해운 그리고 뭐 페노션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덜 움직인 거지, 뭐 오르긴 조금은 올랐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뭐 내려온 건데, 이게 약한 이유는 말씀드릴 때 HMM 뭐 인수전 뭐 얘기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차라리 손 떼면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이제 테마성으로는 흥하해운이 빠르게 이렇게 톡톡 튀는 움직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테마성 움직임으로는 흥하해운이 오늘 잘 보시면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죠. 그래도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보면 이런 거 한번 노려볼 만하겠죠. 그래서 조정 구간은 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뭐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여행 관련주 이런 쪽으로 해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죠.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5,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이렇게까지 밀릴 게 아닌데, 이것도 딱 보면은 기존에 6허 귀환 이전까지 내려왔죠. 이건 좀 과도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밀릴 때마다 음봉마다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전략 보시면 되고, 나는 정말 짧게 볼 거야 하면은 5,000원까지 보시면 되고, 5,000원까지만 가도 지금 20% 가까이 되죠. 5,000원 보시면 되고, 5,000원 넘어서 이제 나는 그 이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그때 상황 봐서 바로 돌파하는지 아니면 저항 받는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JTC 같은 경우도 뭐 일본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JTC랑 연관이 된다 보시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최근에는 우리나라만 일본 가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관광을 많이 오죠. 그래서 동대문 쪽 가면은 일본인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명동 쪽도 그렇고요. 자, JTC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그래도 과도하게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저점에서 들어온 종목들이 오늘 꽤 많았는데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TC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10,000원 아래는 좀 과하지 않았나. 심지어 6허 귀한 이전 가격보다 더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000원 전후 구간에서는 10,000원만 회복되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마다 모아가는 전략 펼치시다가 모으다가 10,000원 회복되면 원하는 물량 딱 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나 이제 GKL 같은 경우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이것도 뭐 6허 기한 전후로 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내년에 설까지도 뭐 기대감 가지면서 천천히 보시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회복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바닥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섹터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슈, 뭐 최근에 STO 관련주나 웹툰 관련주 같은 경우 말씀드리고 나서 멋진 모습 보이고, 엔터주도 바닥이다 말씀드렸고 저평가주라고 말씀드려 멋진 모습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관련주 같은,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이제 안인산업이나 이런 종목들 이제 뭐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생각보다 덜 올랐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지금 뭐 수출 300억 불 돌파했고요. 그리고 기아가 200억 불 돌파했죠. 합쳐서 지금 545억 불을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출의 탑을 쌓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올해 올랐던 거 다 내주고 지금 너무 이제 바닥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품주는 자동차 완성차주가 이제 판매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익률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률을 정해놓고 판매가 많이 될수록 그만큼 이익이 더 증가하는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냥 보시면 돼요.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순수하게 늘어나요. 순수하게 늘어나요. 순수하게 늘어나죠. 자,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462억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만 해도 얼마예요? 400억이 넘었죠. 상반기에 400억이 넘었죠. 이럴 정도로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숫자가 딱딱딱딱 찍히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가 잘 팔면 잘 팔수록 딱딱 찍힙니다.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예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숫자가 정확하게 찍히죠. 작년에 1000억이 약간 안 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 가까이 되고 하반기까지 해서 작년에 약 2배 정도 나오죠.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찍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하면서 조금 더 늘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어느 정도는 딱 정확하게 찍히도록 이제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순수하게 판매가 많이 될수록 순수하게 실적이 찍히는 게 자동차 부품주다. 지금 구간은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런 저평가주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꾸준히 모아 가시고 단기 종목들은 이제 짧게 치고 빠지는 형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중장기 종목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예쁘게 구성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이 채널 보시면서 구성하시면 되고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맛보기로 저희가 내일 정도 되면은 저희가 영상 하나 올려드리죠.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피드백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내가 지금 걱정되는 종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피드백 신청하시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드리니까요. 그거 받아보시면서 판단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내일도 오후 7시에 정확하게 올라올 예정이니까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